오늘 아침에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알림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읽고, 출근 전부터 이미 수십 개의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뭔가를 하고, 달성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의 연속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밤새 모니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며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분석하면 반드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2달 동안 체중이 7kg 빠지고 탈모가 심해졌으며 주식은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정확한 분석 능력? 더 좋은 투자 정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현인들이 가르쳐온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명상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통제와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길에서 하필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옷이 완전히 젖었을 때, 하필 왜 지금? 하필 왜 나에게? 라고 하늘을 원망한 경험 말입니다. 혹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되었을 때 그 화면을 향해 절규했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발버둥 쳐도 이미 내린 비는 멈추지 않고 다운된 컴퓨터는 우리의 분노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올 것은 결국 오고 갈 것은 결국 갑니다. 제 회사 동료 중에 박 부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격분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바친 20년은 뭐란 말인가? 그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재취업을 위해 밤낮으로 이력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건강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부장은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그토록 붙잡으려 하는 것이 이미 당신을 떠난 것 아닌가? 그 말은 박 부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미 지나간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이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오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 건강, 재산, 명예,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것들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고 때가 되면 우리를 떠납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와 아들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갑자기 그 젊은 남자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지만 아버지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내게 처음 올 때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왔다. 이제 인연이 다해 떠나갈 때도 자신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다. 내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 속에 담긴 지혜는 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사람, 기회, 재산, 명예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연에 따라 우리 삶에 잠시 방문했다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원하던 승진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는데 막상 승진했을 때는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던 경험, 혹은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집을 바라게 된 경험. 우리가 얻은 것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담아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놔두어야 편해진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다가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더 세게 쥐어짜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뭔가가 잘 안 되면 더 필사적으로 집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무집착의 태도입니다. 제 대학 선배 중에 김대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입사를 위해 3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지만 업무 환경이 그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이토록 원했던 직장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라며 5년을 더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가는 것이 지옥 같았지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 이 과장은 직장 생활이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나랑 안 맞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결국 5년 동안 8번의 이직을 했고 어느 회사에서도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친 포기입니다. 무집착의 태도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닙니다. 무집착이란 상황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되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것은 마치 연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떨어지고 완전히 놓아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적절한 긴장과 여유를 유지할 때 연은 가장 높이, 가장 아름답게 납니다. 무집착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붙잡으려 애써봐도 갈 것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지 말라 막는다 해서 올 사람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든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절반을 잃은 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내가 그때 팔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년 후 그는 우연히 한 명상 수업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무집착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돈을 잃은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그의 집착은 그 사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통제하면, 더 집착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된 것은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 갑니다. 이미 오기로 결정된 것은 아무리 막아도 결국 옵니다. 무집착의 태도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평화로운 수용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집착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고 창의력이 더 풍부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가벼워졌다.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확실히 더 가볍다. 그는 애플이라는 자신의 인연을 붙잡지 않았고 역설적이게도 나중에 더 위대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튀어잡고 살지 마라. 내려놓아라. 이것이 무집착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미리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된 날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경로를 정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전환, 장애물, 우회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내비게이션이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라고 말했는데 그곳에 공사가 시작되어 우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 길로 가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경로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경로를 따라가실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한다는 것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설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길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저 길로 피하려고 힘들이지 마라. 저의 삼촌은 30년간 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50대에 갑자기 건강 문제로 은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는 평소 관심 있던 목공예를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작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삼촌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였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방관하거나 수동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마치 카누를 타고 강을 내려갈 때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방향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고 몸에 힘을 빼고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셔보라. 우리는 종종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 너무 많은 생각과 분석에 빠져듭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저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장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성장하던 중에 큰 투자자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밤낮으로 분석표를 작성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끝없는 만약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저 숨을 쉬고 바람 소리를 듣고 자연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에게 답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결정은 결국 옳은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인생에는 강요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 창의성,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강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저절로 찾아옵니다. 비울수록 가볍고 가벼울수록 삶은 더 편안하게 흘러간다. 무겁고 진지할수록 삶은 가라앉는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휴가를 가서 완벽한 일정표를 짜놓고 모든 관광지를 다 보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달리다가 결국 더 지쳐서 돌아온 경험. 반면 가끔은 아무 계획 없이 그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 오히려 더 멋진 장소들을 발견하고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의 수용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인간관계, 직업, 창의적 활동,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에너지가 넘치고 때로는 쉬고 싶어 합니다. 그 리듬을 거스르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모든 인연이라는 바다 속 파도의 흐름 속에 온몸을 내맡기고 다만 그 흐름에 따라 함께 흘러가라.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담긴 사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좋아하는 음식, 패션 스타일,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종종 현재의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나에게 온 것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고 가야 할 때가 되면 가게 되어 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40대 초반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몇백억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영원히 번창할 것이라 믿었고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산업 동향이 바뀌면서 그의 사업은 어려움에 처했고 결국 많은 자산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소장하던 골동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계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주인의 손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각 주인은 한때 그 시계를 자신의 거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모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부와 성공도 마찬가지로 잠시 그에게 왔다가 이제는 떠나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산과 분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오히려 더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됩니다. 인생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사랑도, 행복도, 찬 시간과 따뜻한 시간이 잠시 왔다가 잠시 후 다시 떠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순간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암 진단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완치되었지만 그 경험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일, 맑은 하늘을 보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무상의 진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좋은 시간에는 더 깊이 감사하고 나쁜 시간에는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볼 때는 오도록 하고 갈 때는 가도록 하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 다만 지켜보기만 해라. 이것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연의 법칙, 무집착의 태도, 자연스러운 흐름의 수용, 그리고 무상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아름답고 심오하지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내쉬어보라. 호흡은 우리를 항상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호흡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발표나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항상 이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상황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집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상 중에 긍정적 확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연들은 평화롭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매일 좋아집니다. 나의 가족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매일 좋아짐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확언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시킵니다. 제 회사 동료 중 한 명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최소 3가지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좋다, 커피가 맛있다 같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깊은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던 프로젝트에서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를 통해 인내심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 등. 그는 이 간단한 습관이 자신의 전체적인 인생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종종 이야기합니다. 5번째 방법은 물건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공간은 종종 우리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비울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오래된 옷과 책,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까워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비우기 시작하자 놀라운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비우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집착도 함께 비워진 것입니다. 6번째 방법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연의 법칙과 무상의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나무들은 계절에 따라 잎을 피웠다가 떨어뜨리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하늘은 맑았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합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리듬에 맞춰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너무 쥐어잡고 살지 마라. 내려놓아라. 내 마음이 편안해짐에 모든 것이 좋아진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으면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소한 짜증, 과거의 작은 후회, 미래에 대한 작은 걱정부터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점차 더 큰 것들, 오래된 상처, 깊은 원망, 뿌리 깊은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연습이며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너무 애쓰지 않는 삶의 지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애쓰지 마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라는 고대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연의 법칙은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간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집착의 태도는 붙잡는다고 남는 것도 밀어낸다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의 수용은 이 길로 가려고 애쓰지도 저 길로 피하려고 힘들이지도 말라고 조언합니다. 무상의 이해는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는 일상적인 실천, 호흡, 질문, 긍정적 확언, 감사, 비우기, 자연과의 교감, 내려놓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결코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진정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통제와 집착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노력하라, 더 성취하라, 더 통제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덜 애쓰는 것이
더 성취하는 것, 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떠 있기 위해 팔다리를 바쁘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힘을 빼고 몸을 맡겨야 진정으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애쓰지 않을 때 진정한 흐름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얻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너무 애쓰지 마라.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